자, 봅시다. 이제 김포고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 요번 김포고는 전부 다 한번 풀어볼까? 너무 쉽다 싶은 것들은 제외할게. 1번 문제는 그냥 딱 보자마자 중선에 대한 얘기 나오니까 파푸스 중선 정리 공식 바로 사용을 해주면 되겠다, 그치? 자, 그리고 2번 문제도 일단은 바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2번 문제는 요 내용이야. 잠깐만. 2번 문제는 세 점을 가지고 제공을 했는데 A, B, B, C, C를 각각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을 PQR이라고 했고 PQR의 무게중심을 찾으라고 하는데 그 G라는 점은 뭐에 주면 되겠네?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과 동일하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치? 똑같은 B를 가지고 내분하는 점을 가지고 만든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일치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A, B, G라는 점의 좌표를 찾기 위해서는 이 녀석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찾아주면 되겠다. 맞죠? 그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 3번 문제 가보도록 합시다. 3번은 사실 평행이동이라서 평행이동을 배운 사람들 또는 이번에 시험 범위에 평행이동이 들어가는 사람들만 보면 될 것 같아. 좌표평면에서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 대한 설명을 찾아주세요. 옳은 것을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데 기억! y는 x라는 거를 x축, y축의 방향으로 각각 같은 값만큼 이동한 평행한 도형은 원래 직선과 일치한다. 그러니까 원래 이게 어떻게 만들어주는 거야? 같은 값만큼 이동했다. 얼마만큼? a만큼 이동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y 대신에 y-a, x 대신에 x-a. 사라져요, 사라져요. y는 x. 그래서 일치합니다. 여기서 너희들이 알아둬야 되는 건 이거를 써서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직선에 대해서 평행이동을 할 때 평행이동된 만큼을 나타내는 수가 그 수가 뭘 나타내게 되면 기울기와 동일한 만큼 이동을 하게 되면 원래 직선과 일치하게 돼. 이건 상식으로 알아도 나중에 좀 고난도 문제, 응용 문제를 풀 때는 이거를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될 거야. 그래서 지금은 y는 x라고 했으니까 그 녀석의 기울기는 분명히 얼마거든? 1이거든. 그럼 이동되는 정도를 1만큼 나오게 똑같은 값만큼 이동하게 되면 원래 직선과 일치해져요. 이거는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알았죠? 기울기와 일치하는 값만큼의 변화율을 가지고 x, y를 변화시키면 평이동시키면 결국 원래 직선과 똑같아집니다. 이거는 기본 상식으로 알아뒀으면 좋겠어. 기억은 참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임의의 직선 L을 X축과 Y축의 방향으로 각각 같은 값만큼 평행이동한 도형은 직선 L과 일치하나? 자, 이거는 아니다, 그치? 무조건 X축의 방향으로 Y축의 방향으로 똑같은 거리만큼 이동한다고 해서 원래 직선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에요. 얼마만큼? 그 변화율의 비가 기울기와 같은 값을 가질 때 그때 일치합니다. 니은은 땡이에요. 마지막 디귿 가보자. 원을 평행이동하면 반지름의 길이가 변하지 않지만 대칭이동하면 반지름의 길이가 변한다. 미쳤나 보다, 그치? 평행이동이든 대칭이동이든 원은 사이즈가 바뀌지 않습니다. 답은 몇 번이에요? 1번입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로 갑시다. 점에서 원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물어본다. 이거 뭐야? 내가 마플 시너지 수업하면서 했던 얘기인데 원 위의 점, 접점을 제공하는 경우는 항상 원 위의 점에서 그은 접선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처럼 점에서 원에 그었다라고 할 때 그 점은 항상 뭐다? 원 바깥에 있는 점입니다. 그럼 이 녀석 풀어줄 때 풀이가 몇 개가 나오겠어? 3가지. 하나는 접점의 좌표를 가정하는 거, 하나는 기울기를 가정하는 거, 하나는 D는 R을 이용하는 거. 나는 D는 R을 쓸래요. 알았죠? 그래서 Y는 기울기 몰라. X좌표 마이너스 6, Y좌표 0. MX 플러스 6이라는 직선이 주어져 있고 그 녀석이 D는 R을 만족시킨다. 그래서 mx-y의 플러스 6m은 0이라는 직선으로부터 원의 중심 0,0까지의 거리를 찾아보면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0,0을 넣어주면 절대값 6m만 남는다. 그치?
그 녀석이 뭐가 돼요? 반지름의 길이 3과 똑같습니다. 곱해주고 양면 제곱해버리면 36m제곱은 9m제곱에 플러스 9라서 이거 넘어가주면 27m제곱이 9가 나와서 m제곱은 얼마가 돼요? 3분의 1이 됩니다. 됐죠? 따라서 m으로서 가능한 것은 얼마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뭐 둘 다 가능하겠네. m의 값이 뭐 예를 들어서 루트 3분의 1인 경우랑 두 번째 m의 값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인 경우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치? 그리고 마지막 y좌표 전개해보자. mx 플러스 6m입니다. 그래서 n으로서 가능한 것은 뭐예요? 6m이네요. 그럼 너희들한테 mn을 찾아주세요 라는 얘기는 m 값은 말 그대로 m이고 n은 6m이니까 곱해주면 6m제곱을 구하라는 얘기다. 그치? m 값을 찾을 필요가 없었네. 어쨌든 대입해주면 답은 얼마예요? 2원입니다. 됐죠? 4번 풀이 여기까지 할게요. 자, 5번 갑시다. 자, 5번 문제는 AP와 BP의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되래. 얘들아,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되자. 우리 수업 중에 많이 했었다, 그치?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경우는 P의 값이, P라는 점이 어떤 직선 위에 있는지 그냥 임의의 점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어. 임의의 점일 때는 AB 사이에 있기만 하면은 무조건 최단거리가 됩니다 였고, 그치? 어디인지 위치를 안 물어보고 AB를 그냥 답으로 최소값으로 썼었고, 어떤 직선에 대해서 돌아다니는 점 P에 대해서 최소값을 찾아달라고 할 때는 둘 중에 하나를 대칭 이동해서, 그래서 일직선 사이의 거리를 뿅 답으로 써주면 됩니다 였어. 지금 문제는 뭐에 해당하네? 두 번째다, 그치? X축 위를 움직이는 높이. 그럼 너희들 어떻게 풀어줘야 된다? 일단 X축을 그려놔. 그리고 AB를 나타내보면 마이너스 3,1는 대충 여기쯤 있을 거라고 하고, B라는 점은 6,1이니까 여기로 갈게요. 오른쪽, 아래쪽으로. 자, 그래서 이제 P를 나타내주세요 라고 하면 이런 건데, 이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걸 찾기 위해서는 뭐 하자? 둘 중 한 녀석을 대칭 이동하자. 그래서 얘는 6,-1이 되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리는 이제 뭐가 됐어? AP 더하기 BP가 됐는데, 그 녀석은 AP 더하기 B'의 P랑 똑같은 길이다,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 두 개의 합의 최소를 찾기 위해서는 이 녀석 두 개의 합의 최소를 찾아주면 됩니다. 그건 언제 최소야? 일직선이 될 때. 그래서 답은 P의 좌표를 찾으라고 하니까 이 녀석의 좌표를 찾으러 가면 되겠네. 뭐 해주면 돼요? 직선 AB'과 X축의 교점. 그래서 직선 AB'을 찾기 위해서 기울기를 해봅시다. 얼마예요? 9만큼 증가할 때 Y는 3만큼 감소. 9분의 마이너스 3, 즉 마이너스 3분의 1이 됐네. 직선의 방정식 찾을까요? 마이너스 3분의 1에 x에다가 6, 마이너스 1을 지나니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이에요. 됐죠? 그래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x에 플러스 1 요거다, 같이. 그 직선과 이제 뭐 해주면 돼? x축과의 교점. x축은 y좌표에 0 나오도록 하는 x값 얼마야? 3,0. 그래서 a는 3이 되겠네요. 됐죠? 답은 4번. 이거 잘 기억하세요.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6번 문제로 가볼까? 이거 뭐 문제가 잘 안 보이네. 자, 너희들은 이제 프린트 잘 보면서 문제 한번 잘 비교해주고 나도 좀 꺼내놔야겠다. 잠깐만. 몇 번이야? 6번? 두 직선 2x-y 플러스 1은 0, x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0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서 점 1,1에서의 거리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자, 얘들아 뭐야? 한 직선이 있어. 2x-y 플러스 1은 0. 다른 직선이 있어. 뭐예요? x 플러스 y 플러스 마이너스 4는 0.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이 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서 1,1이라는 점에서부터의 거리가 최대가 되도록 해보자. 그럼 너희들은 뭐야? 그리고 이 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들 중에서란 얘기잖아. 그 중에서 이 1,1로부터의 거리가 최대가 되려면 뭐 하라 그랬어? 이 두 개를 이은 선분과 수직이 되도록 하는 직선을 찾으면 된다고 했었지. 그럼 끝났네. 뭐 해줘? 둘의 교점을 먼저 찾아보세요.
둘이 더해지면 3x-3은 0, x는 1. 이 교점의 좌표는 1, 얼마입니다? 3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직선은 1,1과 1,3을 이은 직선의 수직인 직선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직선 나오면 조심해야지. x 좌표가 1로 항상 똑같다는 얘기는 이 직선 자체가 뭐가 나온다는 얘기야? x는 1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치? x는 1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생긴 거야? x축에 수직이 되도록 하는 직선이거든. 이게 x는 1이거든. 그래서 그놈의 수직인 직선 얘는 어떻게 생긴 거야? 이런 식으로 생겨야지. 근데 지금 얘가 1,3인 거거든. 그래서 이 직선은 뭐예요? y는 3입니다. 너네가 수직이라 그래서 기울기로 접근을 하면은 절대로 안 돼요. x축의 수직인 직선은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알았죠? 이거는 그래서 x좌표가 똑같다? 좀 독특한 직선이니까 그림을 정확하게 좀 돌려야겠다. 그치? 정확하게 다시 한번 그려서 답을 내줘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지금은 뭐야? y는 3이 답인데 y는 ax 플러스 b로 물어보고 있으니까 a는 0이고 b만 3으로 나와요. 그래서 답은 2a 플러스 b라서 답은 그냥 3하고 답인 거야. 알았지? a는 0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로 가보자. 7번은 세 꼭지점의 좌표를 주고 나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네요. 원래 이 문제가 원하는 거는 뭘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찾아보자 라는 문제일 거야, 원래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굳이 풀 필요 없다, 그치? 객관식 문제에서. 그래서 이거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답을 구하셔도 됩니다. 알았죠? 뭐 예를 들어서 이 두 개 가지고 직선 찾고 AC 찾고 그래서 밑변도 찾아. 그리고 나서 모르는 점 B라는 점 하나만 짠 써가지고 뭐 해주면 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높이를 찾으러 가서 뭐 넓이가 21이다 하면 됩니다. 알았죠? 원래 풀이는 이건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뭐 하자? 신발끈 공식 써도 된다, 그치? 그래서 2와 5, 마이너스 3과 K 1과 마이너스 4, 2와 5를 한 번 더 써요. 또는 우리 수업 때 했던 것처럼 평행이동을 이용해서 좀 한 점을 0,0으로 잡아주면 훨씬 더 편하기도 한데 사실 K 때문에 그게 쉬울지 더 복잡할지는 뭐 조금 고민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는 그냥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 녀석 신발끈 공식을 이용해서 넓이를 찾자. 넓이를 찾아주면 뭐가 돼? 2분의 1 곱하기 절대값에 둘이 곱하고 둘이 곱하고 둘이 곱해주면 2K 12, 5 2K 플러스 17이 나올 겁니다. 다음 이거 3개 곱해보자. 뭐 나와? 마이너스 15 플러스 K 마이너스 8 K 마이너스 23이 나오네. 그럼 뭐 해야 돼? 뺄 거니까 마이너스 K 플러스 23으로 갈게요. 그러면 얘는 2분의 1의 절대값에 K에다가 플러스 40이 되고 얘가 21가 되자니까 절대값에 K 플러스 40 얘를 뭐로 만들면 되겠다? 42 얘가 42가 되어야 되니까 K는 얼마? 2도 가능하고요. 마이너스 82도 가능한데 일단 양수를 답으로 내라고 했으니까 답은 바로 2가 나올 거야. 그렇죠? 다음 8번 문제 갑시다. 8번은 우리가 너무 많이 했던 거. 어이구 8번은 우리가 너무 많이 했던 거다. 그치? 8번 문제 뭐예요? 대직선을 주면서 6개의 영역으로 나누자. 얘는 절대로 조심하자. 이건 계산은 생략합니다. 두 직선이 임의로 막 나와 있는 상태에서 6개의 영역으로 나누는 경우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고 세부적으로 보면 3개가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 2가지로만 풀거든. 잠깐만. 자, 계속 갑시다. 그래서 어쨌든 어떻게 해야 되냐? 6개의 영역으로 나오는 거는 이런 거 하나만 그릴게. 어느 직선과 평행합니다도 맞지만 뭐도 있어? 두 직선에 의해서 생기는 교점을 다른 놈도 같이 지나도 6개가 됩니다. 그래서 평행한 거 얘랑 평행한 거나 얘랑 평행한 거 하나 2가지 나오고 교점을 지나는 거 하나 해서 총 3가지 A 값을 다 찾아줘야 돼요. 알았죠? 빠뜨리지 말고. 다음 9번 갑시다. 9번은 평행이동에 대한 내용인데 얘는 굳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푸는 방법이 있어. 그래서 이 문제가 뭘 원하는지를 좀 참고한 다음에 지금 내가 설명하는 방식으로 가면 더 좋을 텐데
y는 2x제곱에 마이너스 8x 플러스 7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이동이 들어가는 사람들만 보면 됩니다. 얘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이동시키고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이동시켰더니 y는 2x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나오는데 그때 이 이동과 똑같은 이동을 통해서 뭔가를 옮길 거야. 누구를? 으로네. y는 마이너스 x제곱으로 옮겨지는 도형을 먼저 구하자 이 얘기야. 알았지?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x 대신에 m, y 대신에 n 이건데 일단 여기서 포물선 같은 원 같은 도형은 꼭지점이나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이동을 시키면 편하다라는 얘기를 내가 수업 때 계속 해줄 거거든. 그래서 둘 다 꼭지점의 좌표를 찾아봐봐. 얘는 얼마야? 2,2가 될 거예요. 알았죠? 얘는요? 허리야. 미쳤나봐. 1,2예요. 1,2예요. 얘는요? 얘가 2,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그럼 x축의 방향을 얼마만큼 이동했어?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을 얼마만큼 이동했어? 3만큼. 그래서 얘도 마이너스 1만큼, 3만큼 이동하세요라는 얘기고 요 놈의 꼭지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니까? 0,0이니까 이동시키기 전은 뭐였겠어? 1, 마이너스 3이었겠지.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되게 편해요. 1,니까 x-1 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 붙여주면 되는데 여기서 누구만 따라오자? 최고차항의 개수, 2차항의 개수만 그대로 따라와주면 돼. 이게 다야. 이런 식으로 이동시키는 게 훨씬 편해서 사실 이 문제가 썩 마음에 들거나 하는 녀석은 아니기는 해요. 알았죠? 그래서 여기에 가에 들어가는 거는 이동시키기 거꾸로 가자. 거꾸로 가자라는 게 이 문제, 빈칸 출연의 목적이야. 그래서 거꾸로 갈 때는 x축의 방향을 얼마만큼? 1만큼 이동할 거라서 x 대신에 누구를 넣어주면 돼요? x-1을 넣어주세요라는 얘기고 y 대신에는 뭐야? y축의 방향을 얼마만큼? 3만큼 이동해서 얘가 됐으니까 다시 돌아가려면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하면 되지. 그럼 y 대신에 누구 넣어주세요? y 플러스 3을 써주세요. 이걸로 거꾸로 가면 돼. 이해됐나요? 이런 식으로 풀면 되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자, 다음 문제 10번 문제 한번 가봅시다. 두 점 AB와 X축 위에 있는 점 Q에 대해서 AQ-BQ의 절대값의 차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이거 한글로 읽어주면 이거 무슨 유형이야? 두 점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거리와 거리를 뭐 했어? 빼서 절대값. 바로 수업 때 하는 거리의 차의 최대에 대한 내용이에요. 잘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 거리의 차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거는 언제야? 일직선상에 놓이면 됩니다. 그래서 풀이만 해보면 이 문제 풀이만 해보면 A가 있고 B가 있어. 그치? A가 있고 2,2 좀만 옮기자. 2,2 B라는 점 4,8 그리고 X축이 놓여 있어요. 왜 이렇게 삐딱하냐? X축이 있어요. 그때 거리의 차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점 P는 X축 위에 있는 점 중에 어디에 있으면 된다고? 일직선상에 놓이면 돼요. 이겁니다. 만약에 거리의 차의 최대를 구하라고 하면 답은 AB고 만약에 좌표를 구하라고 하면 직선과 X축의 교점을 찾아주면 돼. 이 문제 뭐야? P가 아니라 Q네. Q라는 점의 좌표를 찾아달래.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일직선상에 있도록 하는 거 찾아주면 됩니다. 근데 일직선상에 있다고 해서 직선과 교점을 찾으러 가는 멍청이들은 없을 거야. 그렇겠나? 어떻게 하면 더 편해? 기울기와 기울기가 일치한다. 일직선상에 세 점이 놓이면 기울기와 기울기 두 번 구해서 일치한다고 하면 더 편하다 그랬지. 그래서 a-2분의 0-2 -2 랑 둘 가지고 기울기 2분의 6이 일치해요. 하면 끝나요. 그래서 6a-12는 마이너스 4. 따라서 6a는 8. a는 3분의 4가 답이에요. 답은 5번. 하면 돼. 자, 풀이는 여기까지 하고 왜 일직선상에 놓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설명해 놓을 거니까
이해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사람들은 넘어가셔도 돼요. 다음 문제 풀이로 넘어가고, 그게 아닌 사람들은 지금 요 내용 다시 한번 잘 보자. 거리의 차이 최대라고 하는 거는 일단 저 예시를 가지고 바로 설명할게.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는 상태에서 AP, BP가 일직선상에 있냐 아니냐로 먼저 나눠서 생각을 하러 가는 거야. 왜냐면 일직선상에 있으면 말 그대로 일직선인데 일직선상에 놓여 있지 않으면 삼각형을 이용하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PAB가 삼각형을 만들게 되는 경우를 먼저 한번 보자 이거야. 그러면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형의 결정 조건에 의해서 AB는 나머지 두 길이의 합보다 커요. 미쳤나봐. 작아요. AP도 두 길이의 합보다 작아요. BP도 두 길이의 합보다 작아. 지금 내가 그린 거는 BP가 가장 길기 때문에 뭐 BP가 당연히 AB보다 작다라고 하겠지만 세 개 다 항상 성립해야 되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 근데 P라고 하냐? Q. 지금 문제를 예를 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가볼까? 뭘로 식을 세워볼까? BQ로 갈까? BQ의 길이는 커요? 작아요? 누구보다? AQ와 AB의 합보다. 그래서 이제 이항을 시키는 거야. 뭐야? BQ-AQ가 AB보다 작다. 만약에 BQ가 크든 AQ가 크든 상관없이 결국 너희들은 항상 이런 식을 얻게 돼. 지금은 BQ가 크니까 이쪽으로 왔다면 다음 반대가 되더라도 마찬가지일 거야. 알았음? 그래서 BQ와 AQ의 차가 AB보다 항상 작아. 삼각형이 만들어지면 내가 찾고자 하는 BQ-AQ 저거 같은 거지. BQ-AQ가 AB라는 선분보다 항상 짧은 거리가 만들어져 있어. 근데 만약에 Q와 A와 B가 일직선상에 놓이면 어떨까? Q를 여기로 보내보자라는 얘기지. 그러면은 BQ 빼기 AQ는 무조건 선분 AB랑 같아지네. 맞나요? 그럼 잘 한번 생각해봐. 우리는 이 녀석의 최대값을 찾고 싶은데 삼각형이 만들어지면 항상 AB보다 짧은 게 답일 거야. 근데 일직선상에 있으면 AB가 답이고 그럼 제일 큰 거는 당연히 AB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일직선상에 놓이고 길이는 AB입니다. 아까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알았죠? 이거는 아예 외워버리는 게 훨씬 편할 거예요. 거리의 차이 최대가 되려면 언제? 일직선상에 놓이면 된다. 알았죠? 11번 갑시다. 11번은 뭐 딱히 설명 안 할게요. 이거는 너무 많이 만나기도 했고 BD를 지난 직선은 결국 AC의 수직 이등분선을 구하면 됩니다. 마름모의 특징이다. 그쵸? 수직 이등분. 알았지? 그거만 이용하면 되니까 패스. 12번으로 갑시다. 자, 요 문제 이제 많이들 틀렸던 것 같아. 아까 보니까. 좌표 평면에 15개의 원이 있다. 첫 번째, 중심이 0,1이고요. 반지름은 R 아닙니다. 루트 R이에요. 알았죠? 그렇게 원의 중심이 전부 다 0,0인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13개의 점에서 만나래. 그 말은 뭐야?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 뭐야? 두 점에서 만나는 거지. 반지름 길이 제일 큰 원에서부터 쭉 출발해서 두 개 만나고 두 개 만나고 두 개 만나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 식으로 오다 보면 무조건 만나는 점은 몇 개? 짝수개. 근데 만나는 점이 홀수개가 됐다. 그 말은 뭐야? 어느 순간의 직선과는 원과는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야. 그럼 바깥에 원이 몇 개 있으면 돼? 5개, 6개. 그러면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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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12개, 하나. 그럼 밖에서부터 R이 얼마짜리? 15짜리, 14짜리, 13짜리, 12짜리, 11, 10짜리라고 하고 얘가 9라고 하면 되잖아. 그럼 그 녀석과 뭐 하는 거 찾기? 접하는 원 찾기로 풀면 돼. 그럼 그거보다 작은 원들은 안 만나고 있으니까. 이해됐나요? 그래서 너희들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D가 뭐가 된다? R과 같아진다 하면 돼. 직선이 뭐야? 여기 있지? 그래서 거리 찾아주면 얼마예요? 5분의 빵빵 넣어주면 절대값 M. 그게 뭐가 된다? 반지름과 같아야 되는데 9 아니야? 3입니다. 그래서 절대값 M으로서 가능한 것은 15. 근데 문제에서는 양수 M이라고 했으니까 답은 15. 3번입니다.
혹시 실수로 9라고 잘못 푼 사람들은 아마 5번이 답으로 나와 있을 거고. 알았죠? 이 문제는 진짜 쉬운 문제예요. 알았죠? 잘만 생각해보면. 막 동심원이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직선을 빵 그었을 때 13개의 점에서 만나라는 얘기는 더 큰 원들은 당연히 2개. 작은 쪽에서 한번 딱 접해서 홀수개의 접점을 만들어줘야지. 이해됐죠? 13번으로 가봅시다.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16개를 붙여서 만든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 ABCD가 있대. 그 내부에 선분 AB와 BC로부터 1만큼 떨어진 지점에 P가 있대. 오, 얘들아. 좌표 평면을 한번 놔볼게. 좌표 평면 굳이 필요는 없는데 한번 놔볼게. 그러면 P라는 점은 무조건 고정된 점 1,1 아니겠니? 그치? 그 다음에 Q라는 점은 AD와 CD로부터 1만큼 떨어진 점이니까 얘가 4, 4면 3, 3이 되겠네. Q라는 점은요. 3,3으로 잡을게요. 고정된 점입니다. 그리고 나서 선분 AD 위에 움직이는 점 R을 가지고 그리고 선분 BC 위를 움직이는 점 S를 가지고 사각형 PQRS를 만들었는데 PSQR 만들었는데 둘레의 최소값을 찾아달라는 얘기는 이 녀석이 최소가 되면 되고 이 녀석이 최소가 되면 된다는 얘기야. 근데 약간 대칭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붉은색 부분만 최소가 되도록 하면 되고 파란색은 똑같은 길입니다 라고 하면 돼. 즉 PS 더하기 SQ라는 선분의 길이의 합의 2배가 답이 된다라고 하면 된다고. 의 미니멈. 알았어요? 그게 바로 최소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풀어? 아까 좌표 평면은 정확하게 필요 없다 그랬는데 좌표는 필요해요. 일단 X축 위를 돌아다니는 점 S가 있고 고정된 점 P 1,1이 있고 고정된 점 Q 3,3이 있을 때 거리와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되자 뭐 하자? 대치 이동시켜서 P'을 찾자 1,-1이 될 거야. 그 길이의 합이 최소가 되는 순간은 언제다? 일직선상에 놓이면 된다. 그때 거리의 최소 값을 찾으라고 하니까 그냥 이 길이 찾으면 된다. 그치? 피타고라스 이용하려고 하면 얘는 얼마예요? 2고요. 얘는 얼마예요? 4예요. 얘는 얼마예요? 루트 20입니다. 2루트 5죠? 그래서 답은 빨간색만 보면 2루트 5, 2배 하니까 4루트 5가 답이다. 그치? 실수하지 않아야겠다. 그치? 됐나요? 이렇게 푸시면 돼요. 14번은 이동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녀석은 일단 뭐 딱히 풀이를 할 필요는 없기는 한데 뭐 굳이 해본다고 치면 gx, y는 0이라는 도형의 그림을 줬다 그래서 그 도형을 어떻게 움직이면 될까를 먼저 고민하지 말라고 내가 항상 얘기를 할 거야. 그게 아니라 보기 1번에서 나오는 누구? gx는 f x y는 0이라는 도형을 의미하고 있어요. 가 맞는지를 확인을 하면 돼. fx, y는 0이라는 도형이 있었어 원래. 얘를 가지고 1로 가려면 뭐 해줘야 돼? y에 부호 바꿔야 되죠. y에 부호 바꾼다는 얘기는 x축 대칭입니다. 즉 1번이 원하는 거는 이 그림이야. 우리가 원하는 gx가 아닙니다. 맞죠? 1번은 탈락.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답을 먼저 생각을 해서 갈게요. 14번 답 몇 번이라고 돼 있냐? 3번. 3번 보자. 3번을 보면 f-y,x는 0이래. 자, 원래 도형에서부터 출발해볼까? fx, y는 0이라는 도형을 먼저 쟤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주고 시작해야 되겠어? f-y,x는 0. 먼저 뭐 해줘요? x와 y 같은 식, y는 x라는 식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치 이동 시켜준 이 도형을 가지고 생각하자 이거지. 를 가지고 어떻게 해주자?
이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뭐 해줘야겠네? y의 부호가 바뀌네. 자, 조심해야 돼. 콤마 앞이라고 해서 x좌표가 아니라 도형일 때는 문자를 기준으로 생각해야 돼. 문자 y가 문자 마이너스 x로 바뀌었으니 x축에 대한 대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x축 대칭 시켜주면 오케이. 요거 만들어진다. 그치?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아마 요 부분에서 많이들 실수할 것 같아. 문자를 기준으로 가는 거는 도형. 콤마 기준으로 앞에 걸 통째로 x좌표로 보는 거는 점. 콤마를 기준으로 뒤에 걸 y좌표로 보는 거는 점. 점의 이동이냐 도형의 이동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거 조심하라고 아마 수업 때 내가 얘기할 거예요. 알았죠? 15번을 가도록 할게요. 자, 15번은 사실 정말 쉬운 문제인데 그림을 안 그려서 어려워요. 이게 내가 이제 쉽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 쉬운 문제인데 뭐 한다면 도형의 방정식이 쉬운 거는 전부 다 그림을 그리면 쉬운 문제인 게 대부분인데 학생들은 그림을 안 그리거든. 그림 그리지 않고 그냥 식으로 말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너희들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 또는 그림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놓쳐서 그림을 잘못 그리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일단 지금 이거는 요게 힘든 것 같고 요게 힘든 것 같아. 뭐? 중심의 좌표 구해봐야지. 원의 중심 좌표 찾으러 가자. x-2의 제곱에 y-1의 제곱입니다. 넘어가면 5-k가 될 거야. 중심의 좌표가 2,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5-k. 반지름의 길이가 크게 중요해 보이진 않는다. 그치? 좀 복잡하잖아. 그리고 ACB가 90도예요. 이게 힌트지. 잘 봐. Y축에 놓여 있어. 원의 중심이 2,1은 어디에 있을 거예요? 이쪽에 있을 겁니다. 2,1, 2니까 Y축보다 오른쪽으로 이만큼 떨어져 있겠지. 그거가 중요하다고. 뭐? 얘가 2라는 거. 그 중심의 좌표가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걸 놓쳐. 그리고 나서 중심의 좌표를 내가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C라고 했고 Y축과 만나는 점 AB를 잡았을 때 ACB가 90도라는 거는 여기가 90도라는 거잖아. 그럼 끝났잖아. 길이 같다 90도다. 직각 이등변 삼각형. 여기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 얘도 2, 얘는 2루트 2.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는 2루트 2가 나오고요. 요 길이는 2가 나오는 거야. 얘는 4가 되겠네. 그래서 가자. 선분 AB의 길이에다가 K를 더하라고 했어요. 선분 AB의 길이는 4입니다. K를 찾아가 볼까? 얘가 뭐예요? 루트 5-K. 아까 반지름이라고 했던 그 녀석. 그래서 양면 제곱해주면 8은 5-K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K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얼마? 1입니다. 알았죠? 중심의 X좌표 2를 가지고 어떻게 써먹을 건가? 뻔히 Y축과 만나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뭐? 현의 길이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 줄 알아야지. 그래서 중심의 좌표를 가지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쓸어 가봤어요. 현의 길이에 대한 내용은 뭐 하라고 했었거든? 이게 AB지. 현의 길이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이거 요거 필요하다고 했었잖아. 이거 구할 때 하필이면 이게 Y축이라서 X좌표가 곧 길이. 그거 놓치면 안 되죠. 됐죠? 16번은 우리가 역시 마플 시너지 이런 데서 흔하게 풀던 형태의 문제기는 해요. 물론 이거랑 똑같은지는 모르겠는데 마름모 ABCD가 있고 P에서 마름모까지의 점, 마름모 위에 있는 점까지의 거리의 최대값, 최소값을 찾아달라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 최소값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고 최대값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뭐 방금 내가 말한 걸 외우란 얘기가 아니라 가장 멀리 떨어지는 거는 이런 거. 둘 중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좀 멀어 보이는 점까지의 거리 이게 아마 최대가 될 거야. 거리 구해보면 얘가 루트 10이고 얘가 루트 20이라서 얘는 그냥 뺄게요. 알았죠? 마이너스 2,0까지의 거리를 그냥 구한 거야. 그게 가장 멀리 떨어진 거. 근데 최단거리는 어떻게 되겠어? 이런 것들이 아니지. 요게 최단거리겠지. 그래서 최소인 값. 마름모 위에 있는 점까지의 거리의 최소값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하기 위해서 직선이 필요합니다.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1이 되고요. 직선의 방정식 찾아주면 x 플러스 2y 마이너스 2는 0. 거기서부터 2,2까지의 거리를 찾아주는 게 답입니다. 최소값 얼마? 루트 3분의 2,2 대입해주면 뭐야? 4. 그게 최소값. 최대값은 아까 얼마였지? 루트 20. 2루트 5. 됐어요? 그래서 둘이 곱해주세요인데 내가 계산 잘못했나봐. 루트 3이 아닌 것 같은데? 아, 루트 5다, 그치? 아, 루트 5. 그래서 둘이 곱해주세요라서 답은 얼마? 8이에요. 4번. 알았죠? 15번 어떻게 푸는지 알겠죠? 16번이네. 자, 그 다음 7번 갑시다. 17번 문제는 우리 마플 시너지 이번 주, 지난주에 봤던 테스트라고 해야 되나? 어제 봤던 테스트. 거기서 만났던 문제다, 그치? 일단 원이 되도록. 우리가 마플 시너지의 기본적인 유형 문제에서의 원이 되도록은 우변으로, 표준형으로 바꾼 다음에 우변으로 넘어간 녀석이 R제곱에 해당하니까 얘를 K에 대한 식이 남아있으면 양수로 만드세요.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푸는 원이 되도록인데 우리 서술형이나 행일에서 만났던 원이 되도록 문제는 뭐도 있었어? X제곱의 개수랑 Y제곱의 개수를 일치시켜야 된다. 이것도 조심해야 돼. 그냥 무조건 1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기가 2면 얘도 2고 얘가 3이면 얘도 3이 되도록 만드는 거. 똑같게 만드는 거야. 알았지? 근데 지금은 X제곱 앞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Y제곱의 개수도 그냥 1로 만드는 거예요. 똑같이 만드는데 하필은 그냥 1일 뿐. 알았지? 그래서 Y의 2차항의 개수 한번 써보자. 뭐야? 마이너스 3분의 1에 K의 3승 마이너스 괄호. 에이 몰라. 3K제곱에 마이너스 K 괄호. 요 녀석을 뭐로? 1로 만들자 이거라고요. 그래서 양변 3배에서 2항을 시키면 K3승 마이너스 3K제곱에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 넘어오니까 플러스 3은 0이 되고 이걸 만족하도록 하는 K를 찾으면 되는데 마플 시너지에 있었던 행일 문제보다 조금 어려운 거 거기서는 끼케야 2차식으로 만들어져 있었지만 이번에는 3차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좀 계산이 더 더러워진다. K값이 후보가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지. 인수 내보자. K제곱으로 묶어주면 K-4 뒤에는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K-3 그래서 K-3으로 묶어주면 K제곱 마이너스 1 그래서 K로서 가능한 후보들이 뭐뭐 나와요? 플러스 마이너스 1과 3 나옵니다. 그 세 개 중에 하나가 답이겠지. 그래서 일단 답은 어디서 나오냐면 마이너스 1에서 나오니까 거꾸로 갈게. K가 3일 때 먼저 쓰고 1일 때 쓰고 마이너스 1일 때 써보자. 자, K값이 나왔으니까 집어넣자는 얘기죠. 그때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한 걸 두려워하지 마. 2차항의 개수는 계산 안 해도 당연히 1입니다. 맞죠? 그러면 1차항과 상수항만 찾아가면 돼. 1차항 얼마야? 플러스 0x네. 마이너스 6y 플러스 5는 0. 이거 뭐 하겠니? 좌표축에 접하겠니? 좌표축에 접하려면 중심의 x좌표와 반지름의 길이가 같아야 돼. 중심의 x좌표는 0이니까 접하지 못하고 중심의 좌표가 0,3, y좌표가 3이니까 그 3과 같아야 되려면은 얘가 뭐가 될지 고민해봐. 플러스 5로는 접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알았죠? 됐죠? 다음. K가 1이 될 때도 마찬가지야. K에 1을 넣어서 원의 방정식 구해보자. 그럼 어떻게 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고민할 필요 없다 그랬고 K에다가 1 넣어보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에 플러스 3, 3은 0. 얘도 접해요 안 접해요? 제곱 얼마예요? 접해요 안 접해요? 빵빵빵. 원 자체가 아니다. 그치? 음수네? 탈락. 그 다음에 마지막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떻게 돼? X제곱 더하기 Y제곱. K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X 플러스 2Y K가 마이너스 1 플러스 1. 원방 만들어 볼까? X-2의 제곱에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 는 4. 어머, 반지름도인데 X좌표가 2다 그랬지. 바로 X축에, Y축에 접하네요. 됐죠? 이런 식으로 찾아가 달라는 얘기예요.
18번 갑시다. 얘는 행복한 1등급에도 그대로 나왔었고 모의고사 기출문제라서 자이스토리나 뭐 이런 데서도 항상 많이 나오던 문제야. AP가 정사각형 ABCD에 내접하는 원과 만나는 점을 QR이라고 할 때 선분 QR의 길이를 찾아달라고 하는데, 선분 QR이라는 녀석은 원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하나의 현일 뿐이요. 그럼 현의 길이를 구해달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어디서부터 출발? 원의 중심에서 그 현을 향해 수선을 내리면 이등분 된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반지름의 길이 찾고, 요 길이 점과 직선사의 거리 이용해서 찾고, 피타고라스 써서 현의 길이의 절반짜리 구해주면 2배 했을 때 답 나옵니다. 맞죠? 그럼 너희들한테 필요한 건 일단 현의 길이를 구하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든 뭘 하든 좌표평면이 필요하겠네. 요렇게 좌표평면 넣을게요. 그러면 한 면의 길이가 10이라고 했습니다. 중심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에요? 5,5고요. P라는 점의 좌표, 요 너네 구분 되나 모르겠다. R 말고 P, 요쪽 변에 있는 P라는 점의 좌표는 10,3등분점이니까 귀찮네. 3분의 10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빨간색 직선, 현을 포함하고 있는 이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3분의 1이기 때문에 y는 그냥 3분의 1x라고 하면 되고, 일반형으로 고쳐주면 x-3y는 0이 될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여기서부터 원의 중심 5,5까지의 거리를 구하러 가게 되겠지? d 구해보면 얼마야? 루트 10분의 5,5 넣어주면은 뭐야? 10. 그래서 루트 10이 나와요. 그 d가 바로 여기에 있는 d가 되겠지. 루트 10.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는 그냥 5가 나와서 이 길이는 뭐 나와? 25 빼기 10, 15. 루트 15고요. 그럼 현의 길이는 2루트 15가 나와야 되는데, 어머, 뭐가 잘못됐지? 아, 이게 마플 시너지가 3등분점이고, 그치? 1대 3 내분점이었네. 학교생들이 숫자 바꾸면서 그림을 안 바꿨나 보다, 그치? 너무 3등분점처럼 생겨가지고. 자, 다시 갑시다. 이 점이 잘못됐다, 그치? 3등분점이 아니라 4등분점이네. 4분의 10, 2분의 5. 그럼 직선의 방정식은 뭐예요? 4분의 1x, 4x, 4y. 여기는 뭐예요? 에이, 계산 다시 해야 돼. 얼마예요? 루트 17? 15. 그래서 답이 지저분했구나. 얘가 루트 17분의 15. 여기는 15가 아니다, 그치? 아이고, 저게 뭐냐? 피타고라스 정리 써보자. 25에서 7분의 260. 미쳤나봐! 가자. 빼서 루트. 됐죠? 이게 뭐야? 17분의, 야, 씨. 17 곱하기 25. 계산을 할까? 해야 되네. 85. 17. 아, 뭐래? 34. 425. 그럼 17분의 200 루트다, 그치? 그러면 계산해주면, 아, 이거 절반에 해당하는 거고, 2배 한 놈이 현이다, 그치? 정리는 할까요? 일단 루트 200 자체가 10 루트이니까 이렇게 끄집어내고, 루트 17이니까 17분의 20 루트 34다, 그쵸? 이렇게 갈게요. 그래서 답은 17분의 20 루트 34니까 답은 2번 나올 거야. 18분의 2번.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 두 개, 19번, 20번 남았는데, 뭐 19번은, 해야 되네. 19번은 무슨 문제야? 너무나도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구해주세요 라는 대놓고 만들어져 있는 문제다, 그치? 우리가 흔히 풀던 문제.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의 비가 2대 1이다를 만족시키는 점 P의 자취. 자, 이런 거 할 때 만약에 저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했다면 자취로 푸세요. 근데 지금처럼 서술형이라고 하더라도 PAB, PAB의 넓이의 최대나 각 PAB의 최대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 즉 응용 문제는 자취로 풀지 말고 아폴로니우스의 원, 지름의 한 끝점 쓰세요. 그래서 이 문제는 너희들이 여기까지 아폴로니우스의 원인 걸 알았다면 2대1 내분점을 먼저 찾습니다. 알았죠? 얼마예요?
3분의 2대1 내분점이니까 12, 2대1 내분점이니까 마이너스 3, 즉 4,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알았죠? 두 번째 2대1 외분점을 찾아주세요. 그럼 분모는 없으니까 생략하고 8, 마이너스 6 외분점 찾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둘이 중점을 구해보면 6, 마이너스 분수야. 계산 틀렸나? 마이너스 6이 아니다, 그치? 마이너스 5다, 그치? 중점의 좌표를 찾아주면 6, 마이너스 3입니다. 그게 바로 원의 중심이 나오기 때문에 반지름의 길이를 찾아줄 때는 요 점에서부터 얘나 얘, 내분점 또는 외분점까지의 거리를 찾으세요. 난 이걸로 찾을게요. 반지름 길이 찾아보자. 얼마야? 루트 4 플러스 4. 2루트 2가 나와요. 그럼 이제 간략하게 그림 그려보면 뭐 풀이에는 그림 안 그려도 돼. A가 있고 B가 있고 내분점과 외분점을 가지고 뭐 요렇게 만들었었다, 그치? 2대1이니까 요렇게 요렇게 원이 만들어져 있어. 그때 넓이 PAB가 가장 커지는 순간은 반지름의 길이가 높이 1대2이므로 AB 사이의 거리를 찾아주면 얼마예요? 3루트 2. 반지름은 2루트 2고 그게 바로 높이다. 이용해서 바로 삼각형 ABP, APB, PAB, APB를 했네. APB의 최대값은 뭐예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약분 해주면 답은 6입니다. 하고 끝나면 돼요. 아마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 마플 시너지랑. 그지 않니? 그래서 최대값은 6. 원방도 찾았어야 되는구나. 이거 가지고 찾아주면은 x-6의 제곱에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제곱은 8입니다. 이게 자취의 방정식이 되겠다, 그치? 그래서 굳이 자취 이용하지 않고 내분점, 외분점 이용해서 원방을 찾아줘도 서술에서 모범 답안으로 줘요. 이것까지 물어볼 때는. 근데 여기까지만 목적이면은 자취를 푸는 걸 좀 더 선호합니다. 학교쌤들은. 아시겠죠? 만약에 시간이 썩어난다. 남아들면 혹시 모르니까 두 가지 풀이를 다 써버리는 게 더 좋긴 하겠지만 뭐 그러기는 쉽지 않으니까.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서술형 2번. 20번 문제를 볼 건데 얘는 사실 마플 시너지에 완전히 똑같은 문제가 있었어 가지고 그 PPT를 보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 그치? 뭐 일단은 내용만 좀 읽어가고 그림은 좀 크게 확대해서 볼게요. 그래서 PPT 그 마플 거 잘라놨거든. 그림같이 한 면의 길이가 6루트 2짜리 정사각형이 있었대. 그거 좀 이따가 그림 볼게. 그거를 마름모 모양으로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막 뭐 접어요. 2대1 내분하는 점을 EF라고 할 때 지금 이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 그치? EF라고 할 때 오케이. 그 다음에 선분 EC를 접는 선으로 접어서 뭐 D'이라고 하자. 너희들은 문제 그냥 쭉 봐. DH의 중점을 M이라고 했고 뭐 접고 오케이. 그때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이게 좀 다른 것 같은데 A'이 선분 AC를 K 대 3으로 내분한대. 이게 좀 바뀐 것 같은데 마플이랑 K 값을 구하시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3변의 길이가 6루트 2짜리 그림 좀 표현을 할까? 그때 내가 지난번에 지금 A반 얘기하는 건데 A반 풀이 하다가 내가 말았던 걸로 기억을 해. 그치? 이게 돌려서 좌표표면을 이렇게 잡는 게 편할지 이렇게 잡는 게 편할지 그걸 좀 고민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만 하고 내가 풀어줘야 되는데 그냥 나도 까먹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은 이제 뭐 제대로 한번 풀어보지 알았지? 요렇게 좌표표면을 잡는 게 편합니다. 여기를 X축으로 여기를 Y축으로. 그러면 좌표를 6으로 잡아버리면 되거든. 6루트 2. 맞지? 그러면은 요 F라는 점이나 E라는 점은 어디에 있을까?
비례식을 살려보면 3등분점이야. 2, 4. 6에서부터 2, 4, 6만큼 올라가서 12가 만들어지지. 얘는 0,10이야. F라는 점의 좌표는 뭐가 되겠어요? 4,8 해주면 될 거야. 맞지? 여기까지 됐어? 그리고 나서 이제 누구 찾으라 그랬어? D를 옮겨서 D'을 찾는데. 그럼 잘 가보자. 일단 이 직선의 너무 색깔 다양해지니까 색깔 관련된 거는 쭉 갈게요. 이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주면 y는 2x예요. 그리고 D라는 점의 좌표 내가 아까 찾다가 말았는데 6,6이거든. 그럼 여기서 이제 D'을 찾아가 보자 라고 할 때 이렇게 가면 되고 수직 이등분이 힌트가 되지 않을까? 그치? 그러면은 이제 D'이라는 점의 좌표를 내가 A, B로 잠깐 더 볼게. 그럼 일단 수직이니까 A-6분의 B-6은 이 빨간 직선의 기울기다, 그치? 얘랑 수직이네요.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든. 그래서 2를 얘랑 곱해서 2b-12는 얘랑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마이너스 a 플러스 6으로 바꿉시다. 넘어가주면 a 플러스 2b가 18이 나와. ab에 대한 식 수직에서 하나 찾았어. 그럼 이제 뭐 한다? 2등분한다. y는 2x라는 직선 위에 D'D'의 중점이 존재하니까 중점의 좌표를 바로 넣을게요. b 플러스 6 나누기가 y좌표는 2, x좌표 a 플러스 6 나누기 2네요. 양변 2배. b 플러스 6은 2a 플러스 12. 넘어가주면 2a 마이너스 b는 10이 넘어가면 마이너스요. 둘이 이제 연립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밑에 거 2배 해서 더해보자. 2배 해서 더하면 5a는 6, a는 5분의 6이 나와. a가 5분의 6이니까 b는, 아유 지저분해라. 여기로 가자. b는 2a 플러스 6으로 계산하면 되지. 그래서 2배 해서 6을 더하니까 5분의 얼마예요? 12, 42? 5분의 42. B값, A값, 즉 D'의 좌표를 찾았습니다. 밑에다 하자. 5분의 6, 5분의 42. 됐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A'이 AC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냐라는 얘기니까 그냥 A'의 좌표만 찾으면 이 길이 10이니까 요거 나오면 끝난다, 그치? 몇 대 몇인지. 그래서 A'의 좌표를 찾기 위해서 D'를 이용을 합시다. 어떻게 이용할게요? 요거. D'이라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짜리 직선을 찾아버리고 Y절편을 찾으면 그게 바로 A'이겠네. 그래서 직선 뭐라고 부를까? D'H라고 부를까? 찾아주면 Y는 기울기 1. 근데 D'을 지나야 되니까 마이너스 5분의 6 플러스 5분의 42. 원래는 바로 여기 쳐져 있는 거. 요거 바로 가면 Y는 뭐예요? X 플러스 5분의 36. 그래서 A'의 좌표는 0,5분의 36이 될 거야. 끝났다, 그치? 그럼 이제 AC를 몇 대 몇으로? 요거 대 요거로. 뭐야? 12-5분의 36 대 5분의 36으로 내분한다니까. 5분의 24 대 5분의 36으로 내분한다는 얘기다, 그치? 얼마예요? 24 대 36이고 6으로 나눠버리면 4 대 6. 아니지. 12로 나누자.
2대 3으로 내분하는데 그냥 K는 2겠다, 그렇지? 끝났어요. 이렇게 K값 나오게 됩니다. 됐죠? 루트 2 때문에 좌표편을 기울이는 것보다 좌표편을 그냥 잡는 게 훨씬 편했던 것 같아. 우리는 루트 2보다 정수가 편하잖아, 그렇죠? 됐죠? 여기까지 김포고 풀이 마무리 지을게요. 다음 시간부터는 수업 때 이제 풀이를 할 거라서 좀 변별력 있는 문제들만 골라서 풀어보자. 오늘은 그냥 혼자 내가 찍은 거라서 그냥 모든 문제, 모든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내가 다뤄줬는데 수업 중에 하는 경우에는 이제 좀 변별력 문제들 위주로 골라서 풀어보도록 하고 대신에 2개의 시험지를 모두 다 풀어오는 게 숙제가 될 겁니다. 알았죠? 여기까지 할게요.